이번 시간에는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양형이라는 것은 형의 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을 공부해 봤었습니다. 주로 공부한 것은 총칙편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전체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고요. 각칙편에서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 이 범죄들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주로 범죄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법이 의미 있는다는 것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관해서 범죄가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성립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성립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이 형벌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형법은 이 형의 양정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일단 이 형의 양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각 본조, 즉 각칙상의 범죄에 보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그 형에 대해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면 법률상, 재판상 가중 또는 감경한 영역에서 처단형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은 선고할 최종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을 양형의 과정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형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형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양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 양형 기준을 기초로 해서 가급적 형평에 맞는 그리고 일관된 선고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법관의 양형 재량에 대한 통제, 일종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양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는 이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양형 체험 프로그램은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형법의 마무리 과정으로서 최종적인 형의 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과 실제로 선고된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을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신이 판사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누를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몇 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가상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판결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여러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판사로서 실질적으로 양형을 하실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례는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개의 다른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른 사례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양형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강제추행인데 여기 나왔듯이 핸드폰 케이스를 훔치다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네요. 사건 개요도 설명이 되어 있지요.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이고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행위를 빌미로 해서 노예 계약 운운하면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그 사건의 개요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액세서리를 훔치다가 적발되니까 인근의 룸 형태의 식당으로 가서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을 하였네요. 처음에는 이러한 추행 의도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형이 이루어질까를 상상해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고요. 이 선택한 것은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이 다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따라가서 소송 과정까지, 재판 과정까지 체험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량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때와 지금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징역 1년 이하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화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걸리기만 해봐도 그냥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자, 잠깐만. 어쭈, 딱 걸렸어. 따라와. 너 이게 7천짜리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안 그래. 아주 저렴한 물건이라도 도둑질하면 50만 원을 갚아야 돼. 너 그거 갚을 능력 있어? 시간만 주시면 알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둑말을 믿으라고? 알겠다. 여기다가 이름, 학교, 전화번호, 주민번호 써. 그리고 노예계약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쓰면 내가 좀 선처해줄 의향이 있는데. 노예계약서요? 뭘 그렇게 놀래. 예전에 너처럼 걸린 애는 노예계약서도 쓰고 알몸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까지 보내면서 선처를? 결의를 보여 선처를 했지. 그건 좀...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 제발 보내주세요. 가긴 어딜 가. 내가 기회를 줬으면 이용할 줄 알아야지. 네가 한 잘못 까먹었어? 그 사건 당일 저녁에 제 경찰서로 학생 어머니랑 피해 학생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 어머니 뒤에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서 있었고 저희가 무슨 일로 오셨냐 하고 여쭤보니까 자기 딸이 오늘 나쁜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핸드폰 가게 점장을 처벌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자백을 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셨죠? 일단 마음속에 어떠한 정도의 최종적인 선고형을 결정할 것인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양형의 전제가 되는 법정형은 무엇인지 또 양형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형 기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그래서 적용할 규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특별형법으로 봤던 그 법률이네요. 그 법률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강제추행 규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형의 조건으로서 형법 총칙에 규정이 있는데요. 51조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입니다. 사실 이 51조가 기본이 되는 양형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중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우 다양한 범죄와 매우 다양한 법정형,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지니는, 그러면서도 일관된 선고형 결정 기준이 되기엔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범죄마다 그 범죄에 특유한 양형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양형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형벌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이 있는지도 한번 미리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체험에서 이것을 클릭하니까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네요. 참고로 양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양형위원회 이 사이트에 가면 양형 기준이 최근 개정된 것도 그때그때 업데이트되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양형 기준에 관해서 유형별로 일단 범죄 유형별로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는 청소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형 기준에는 이와 같이 감경이나 가중에 관한 양형 인자들을 또 자세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각 범죄별로, 범죄군별로요.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이러한 구체적으로 그 후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든지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법관은 선고형, 최종 선고형을 결정할 때 이와 같은 마련되어 있는 양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형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볼까요? 벌써 재판 시간이군요.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저희들을 설득할지 궁금하군요. 가시죠, 판사님. 예, 그래서 여러분은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또 처벌 등에 관해서 우리가 형법 입문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현실에서 선고의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번 기본 학습을 토대로 해서 재판 과정에 관한 소송법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방이 오고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 판단이 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을 보면 법정 공방과 검사의 의견, 변호인의 의견, 그리고 최종 의견, 피고인의 의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된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노예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몰카 범죄 등 성범죄 전과가 2회나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전과는 벌금형을 받은 경미한 사안이었고 범행 내용도 본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요즘 몰카가 얼마나 국민적인 공분을 받는 범죄인지 모르십니까? 저희는 지금 몰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성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피고인은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추행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노력은 하지 않고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므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피고인은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네, 법정 공방 장면을 잘 살펴보셨나요? 피고인과 그 다음에 검사가 각각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검사의 최종 의견, 그리고 변호인의 최종 의견, 변호인도 양형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피해자의 변호사나 피고인의 최종 의견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끝까지 보시면서 양형에 관한 마음, 어떠한 조건이 과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양형 심리 단계에 대한 것인데 판사가 이제 이러한 재판을 결과를 기초로 해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탄원서하고요. 그리고 탄원서는 주로 엄벌을 요망하는 탄원서네요. 그리고 가해자, 즉 피고인의 아내가 또 이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가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예, 그래서 판결을 각자 체험하는 체험자가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왔지만 아청법상의 법정형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형법상 법정형도 선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양형기준표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가급적 양형 실무에서 그 양형 기준을 준수하도록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중과 감경에서 3가지 정도 중에서 2개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 사안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또 통계를 위한 정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징역 1년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특별 감경인자가 있어 청소년 강제 추행자의 양형 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수 처분을 부과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외에 성폭력 범죄의 개요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공개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오늘 유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네요.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아까 들으셨듯이 법정 구속이 되었었네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봤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양형 기준을 어떠한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설명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고형량을 결정하셨었나요? 저는 징역 1년으로 일단 선고형량을 결정했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체험자가 지금 4,0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분이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체험자가 실제로 체험 전에는 어떠한 형을 선고했는지, 벌금형 선고도 의외로 많았군요. 그리고 이 사건을 쭉 실제로 체험한 후에는 어떠한 형을 선고했는지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험 전 선택 형량과 체험 후 선고 형량, 본인의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이 마련해 놓은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함께 경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다른 사건에서도 양형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총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의 양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법에 정해진 범죄들을 학습하였는데요. 먼저 성범죄와 관련된 성폭력 관련 범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 범죄를 공부해 보았고,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법원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형을 양정하는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형법학 입문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형법과 막상 공부해 본 그동안의 형법 강의와 얼만큼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으로서의 형법 총론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법학으로서는 공부하지 못하였던 각종 각칙상의 범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심화되는 공부를 통해서 형법학에 관한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긴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